자, 우리 어디 볼 거냐면 거기 행정대집행으로 갈 거야.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집행이라고 나오지. 얘가 법진문이라서 아무래도 아까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 내용 정리를 똑바로 해야 돼. 법진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볼 거고. 자, 칠판 봐봐. 일단 봐봐. 여기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에 맨 처음에 개념이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요건이 나타나. 알겠지? 자, 근데 이거는 1급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야. 좀 복잡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1문단부터 한번 보자. 말뜻 이해도도 잘해야 돼. 자, 일단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법상. 자, 여기서 어디다 밑줄 긋는 거냐? 공법에다 일단 밑줄 그어놔. 알겠지? 공법이라는 것은 있잖아.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법은 공적인 거. 공적인 거 할 때 그 공자인 거야. 그래서 어떤 거야? 개인과 국가기관, 개인과 공공기관 이런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 공법은 뭔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 그치? 아니면 나라에서 하라는 게 있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칠판 봐. 공법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면 그게 사법인 거야. 사법은 무슨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공법이란 단어에다 밑줄 긋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뒤에 봐. 대체적인 자귀 의무에다 밑줄 긋는 거야. 알겠지? 대체적인 뭐다? 자귀 의무. 그럼 봐봐봐. 여기에서 또 용어를 짚고 갈 거야. 대체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자귀라는 말이 있어. 그지? 그럼 대체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때?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자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자귀는 원래 법적인 용어에서가 따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 얘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법적으로 있잖아. 하라고 시킨 거야. 알겠지? 법에서 있잖아. 그 법적으로 누구에게? 대상에게 뭐 하라고 요구한 행동. 그걸 하는 걸 뭐라 그래? 자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야.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야 철거해 라고 했어. 근데 걔가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 행정에서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뭐야? 대체적인 거.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귀라는 거 무슨 말? 하라고 한 거야. 하라고 한 거. 알겠지? 그래서 칠판 봐봐. 요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 왜 2학년 때 난수공 시험 봤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 보면 거기에서 딱 그 말 나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구절이 철거계골장에 딱 나타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난소공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서 뭘 하라고 한 거냐? 거기 나와 있는 집을 철거하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철거하라고 날아왔어. 근데 뒤에 보면 나와. 근데 얘네가 철거를 안 해.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 하겠다 그러느냐? 우리가 철거하고 비용은 니들한테 징수하겠다. 라고 철거계획장에 딱 나와 있어. 난소공에. 알겠지? 그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국민들 보고 하라고 했어. 야, 거기 건물 철거하라 그랬지? 왜 철거 안 해? 철거해. 라고 하는 게 자기의무야. 근데 대체를 할 수 있어. 왜냐면 철거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대신에 나라가 대신해주고 돈을 그 사람한테 징수받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 대체적인 자기의무를 의무자가 그럼 그 대상이 되는 누가 있어? 의무자가 있잖아. 근데 걔가 불이행을 한 거야. 이행을 안 한 거지. 그치? 그러면 누가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에 봐봐. 여기에서 의무자 뭐라고 나와? 대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거 연결해. 그것을 대체적이라는 말하고 연결하는 거야. 알겠지? 의무자 대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이야. 직접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때? 제3자에게. 그러니까 보통 행정청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라는 건 뭐 서울시 무슨 과 있어. 그럼 걔네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다 밑에 누구에게 맡겨? 용역들한테 맡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3자가 대신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야. 서울시에서도.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연히 어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나타나? 행정대집행의 정의가 나와. 여기까지가 바로 정의인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칠판 봐.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반드시 뭐여야 돼? 대체적인 자위 의무여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것을 의무자가 준수하지 않은 거야.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럼 누가 대신하는 거야? 행정청에서. 그죠? 아니면 행정청도 누굴 시키거나 그리고 돈 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그럼 이제 드디어 나와.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대신 이행할 수 있어. 이게 대체적인 거야. 알겠지?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철거 같은 거 어때? 타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신 이행할 수 있어. 그리고 어때? 적극적인 행위 의무이다. 그래서 잘 봐봐. 적극적인 행위 의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야. 자위 의무라는 말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봐. 철거를 해야 돼. 그럼 그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우리 봐봐. 요 앞에 여기 학원 앞에 오는 길에 보면은 옛날에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짓지 않았을 때는 거기 그냥 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유지가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 땅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막 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씨 뿌려가지고 상추 키우고 깻잎 키우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 거기 옛날에 붙어 있었어. 여기 아무거나 이거 심지 말라고. 알겠지?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뭐라 그래? 부작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건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건 소극적인 거지. 됐지? 그래서 이제 나와. 그럼 적극적인 행위 의무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오죠? 건물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이런 게 바로 어때?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그럼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다. 그래서 잘 봐. 여기에서 얘하고 비교되는 거 있잖아. 뭐 부작위 의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 비대체적인 자위 의무라는 것도 있어. 알겠죠? 됐죠? 그럼 두 가지하고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칠판만 다시 얘는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시킨 거야. 여기 농작물 심지 마세요. 그럼 우리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소극적이라 그래. 근데 자기 의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얘 보고 뭐라 그래?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자기니까 얘도 적극적인 거지. 근데 차이점은 바로 뭐냐?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고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비대체적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요거 판단을 똑바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1차 조건 반드시 뭐만 가능하다? 대체적 자기 의무만 가능하다. 알겠지? 요것만 가능해.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 거야. 잘 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하고 구분돼. 그럼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있잖아. 국민의 재산, 이거 띄었어야 되는데 표시해놔. 이거 잘못됐어요. 뒤에 재산권 등, 요거야. 국민의 재산권 등 지금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왜냐면 봐봐. 건물 철거하라고 했어. 근데 철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철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거 어때?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같은 게 수반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알겠지? 됐지? 그래서 칠판봐.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들어.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는 명령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야, 철거해라. 안 하면 우리가 하고 너한테 비용 징수할 거야. 하는 거야. 근데 이러기 위해서 또 다른 뭐가 필요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야. 이것만으로는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건 거야. 아무거나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오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헌법상 나오죠.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서 모든 행정작용은 그럼 봐봐. 여기 말하는 모든 행정작용이라는 거 뭐하고 연결돼? 행정대집행하고 연결돼. 됐죠? 그럼 이 모든 행정작용은 뭐에 근거해야 돼? 법률에 근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이 아닌 거야. 알겠죠?
다른 법에 의거해서 자, 너 이거 안 지키면은 너는 지금 뭐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따라서 행정적 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명령을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리고 대집행을 위한 뭐가 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봐. 행정상 명령을 명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이걸 체크해줘야지 안 헷갈리겠다. 그럼 이 법에다가 체크를 해서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 행정대집행법인 거야. 알겠죠? 그죠? 행정대집행법이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뜻인 거야. 얘가 지한테 근거 제시하는 게 어딨어. 그치? 다른 애가 얘한테 뭘 해야 돼? 아, 다른 법을 안 지키니까 요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알아서 철거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대집행을 위한 뭐가 필요해? 요 단어 나오잖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뒤에 있는 문단하고 연결해서 자, 칠판 봐. 요거 건축법이 사실은 뭐가 돼? 별도의 법적 근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칠판 봐. 여기 뒤에 예시에 나오는 것에 건축법이라는 거 나오거든. 그럼 이 법에서 뭔가 의무를 주는 거야. 근데 그 법을 어겨. 그럼 칠판 봐. 건축법을 어기면 결국 어때? 율로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뭐의 대상이 되니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이야. 그럼 이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어때?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적 요건이라는 게 바로 뭐랑 연결돼? 얘랑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거. 그래서 이제 나오지. 일단 봐봐. 지금 보니까 충족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첫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쓸 거야. 1번,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칠판방 여기에서 말하는 공법이라는 것은 여기 행정법이 아닌 거야. 알겠죠? 또 다른 법에 의한 뭐야? 명령이라든가 의무 같은 거 어긴 게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그럼 봐봐. 연결해. 건축법이랑 뭐랑 연결해? 공법하고 연결해야지. 알겠지? 그치? 건축법하고 공법하고 연결하는 거야. 그럼 이 건축법에서는 뭘 하지 말라 그러느냐? 불법 건축물 이런 거 짓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 그치? 그러면 뭘 어긴 거야? 법을 어긴 거잖아. 뭘 어긴 거? 건축법을 어긴 거야. 그럼 어때? 건축법을 어기면 뭐로 넘어가? 행정대집행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해. 그럼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 그 철거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됐지? 그럼 철거 의무는 뭐가 되는 거야?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거지. 알겠죠? 아직 뭐로 안 넘어간 거야? 행정대집행으로 안 넘어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봐봐. 너네 이해하기 편하게 잘 들어. 건물을 짓잖아. 근데 이 건물 지을 때 당연히 뭐에 따라서 짓는 거냐면 건축법에 따라 짓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땅에다가 뭘 지어?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저기 반달공원 요 근처에다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어때? 경희대 애들한테 원룸 임대를 많이 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많이 지금 원룸을 만들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건축법에 따르면 있잖아. 1층에다가 얼마 동안은 뭐 해가지고 뭐도 있어야 돼.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밑에 있잖아. 지금 법에 따르면 반지하 이런 거 못 만들거든. 그래서 반지하도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건축법에. 그리고 또 위에다가 있잖아. 옛날에 너네 이런 거 들어봤어? 옥탑방 이런 거 들어봤어? 알겠지? 옥탑방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는 다 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어때? 뭔가 나는 임대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법을 어기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지었어. 뭔가를.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연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다 면적이 다 있는 거거든. 층수도 내 맘대로 더 높여서 짓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왜 반달공원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왜 층 막 높은 층 이런 거 없잖아. 다 건축법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내는 거냐면 항공사진으로 다 잡아내.
알겠지? 항공사진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건축법 어긴 거 있지? 그럼 다 잡아내. 그럼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게 허가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허가 받았다? 허가 받은 다음에, 왜냐면 허가 받기 전에 항공사진을 찍거든? 그럼 항공사진 찍어. 그리고 나서 허가 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뭘 만드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진짜 법이 엄격해져가지고 항공사진 같은 것도 한 번 찍지 않아. 이게 뭔가 주기적으로 찍어. 그래서 건축법 위반된 게 이렇게 발견되잖아. 너 옥탑방 만들지 말라 그랬지? 왜 만들었어? 철거해!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철거 의무가 발생했죠? 그럼 철거 의무는 바로 뭐야? 건축법상 의무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건축법상 의무를 내가 안 지키잖아.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행정대집행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이게 필요한 거야. 법률적 근거. 건축법상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의무를 안 지켜.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여기로 넘어간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의무자잖아. 아니 옥탑방 짓지 말라 그랬지 이 새끼야. 왜 옥탑방을 지었어? 라고 해서 내가 항공사진에 걸렸어. 그럼 내가 이제 알아서 철거하면 돼. 그럼 만약에 알아서 내가 다 철거했죠? 그럼 어디로 안 넘어가? 행정대집행으로 안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버티는 거지. 그죠? 철거하라 그랬는데 버티는 거잖아. 우리 봐봐봐. 난소공도 그런 거야. 그 난소공 소설에서도 걔네들이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철거하라 그랬는데 애들이 철거를 안 한 거야. 안 하고, 왜냐면 거기에서 그 난소공에 나와 있는 그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 다 뭐 짓고 사는 거냐면 판잣집을 짓고 사는 거거든. 근데 그 판잣집이라는 거 자체가 다 무슨 건축물인 거냐? 불법 건축물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있잖아. 서울시에서 이거 철거해 라고 먼저 명령을 했겠지. 그지? 뭐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그죠? 근데 얘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뭘 안 한 거야? 철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철거계획장에 뭐라고 써있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너네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신 철거를 할 거고 그 비용은 우리가 너희들로부터 징수를 하겠다 하는 철거계획장이 딱 날라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야. 건축법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공법이라는 건 철거하라고 먼저 명령을 내려.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법은 있잖아.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나올 때 법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행정대집행법은 일종의 명령권을 갖고 있는 법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뭐는 여기서 말하는 공법인 건축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어?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보면서도 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어떤 거냐? 얘는 공법상 의무야. 근데 반면 하고 대조인 거야. 됐지? 자, 그럼 봐. 공공용지 취득 시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 안 됐어요. 내가 공공용지를 취득을 했어. 근데 그 건물 소유자가 있잖아.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뭘 한 거냐? 약정을 한 거야. 그럼 요거는 사적인 거야. 알겠죠? 요거는 사법에 해당하는 거. 알겠지? 왜냐면 계약을 한 거거든. 됐지? 계약은 원래 사법의 대상이야. 공적인 법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 내가 사적으로 계약을 했잖아. 그럼 그 철거 의무는, 그럼 봐봐봐. 여기서 말하는 철거 의무라는 것은 어떤 거야? 이거는 자기 의무야. 그리고 얘는 어때? 대체적인 거야. 하지만 뭐는 아니야? 공법상 의무는 아니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약정에 따른 거잖아. 나오죠? 사법상 의무야. 그러니까 어때?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칠판봐. 선생님 여기다 정리해 줄 거야. 반드시 어때?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엇은?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알겠지? 사법상으로 의무 불이행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봐. 다 졸지 말고 잘 봐. 다시 선생님이 옥탑방을 여기다 만들었어. 그걸 철거하라고 해. 그럼 그거는 내가 뭘 어긴 거야? 건축법을 어긴 거야. 공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었던 거야. 그지? 옥탑방 짓지 말라 그랬는데 지었잖아.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 여기 나오는 예시가 이거야. 공공 용지를 뭐 하는 거야? 취득을 해. 알겠지? 그래서 잘 들어. 원래는 뭐였었냐? 얘가 공공용지였어.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용지라는 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유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럼 사유시가 아닌 땅이 있는데 내가 있어. 그럼 여기 김은영이라는 인간이 내가 여기다가 뭘 해보려고 했잖아. 나라에서 우리 봐봐. 공공용지 있잖아. 그냥 공공용지라는 건 한마디로 뭐 나라의 땅일 수도 있고 지자체의 땅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라나 지자체도 있잖아.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개인에게, 민간에게 팔기도 해. 알겠죠? 민간으로부터 사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요 공공용지를 누구에게 판 거냐? 김은영한테 판 거야. 근데 팔면서 있잖아. 그럼 봐봐. 계약을 하잖아. 근데 공공용지에 뭐가 있었던 거냐? 불법 건물이 있었던 거네? 알겠죠? 그치? 그래서 불법 건물이 있었는데 내가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계약서에다가 약정을 했냐면 불법 건물 내가 철거할게. 대신에 좀 깎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불법 건물을 내가 철거하는 대신에 좀 깎아달라 하니까 공공지금 행정처 거기에서도 지금 나라에서도 오케이 라고 해서 둘이 뭘 맺은 거야? 약정을 맺은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거래인 거야? 사적인 거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사법으로 계약을 해서 약정을 맺었거든? 근데 내가 어때?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철거 안 한다고 나라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쥐들이 철거하고 나한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건 뭐니까 사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지? 반드시 뭐여야 돼? 공법이어야 돼. 알겠죠? 우리 봐봐봐. 나라하고 개인하고 사고 파는 관계가 일어난 거잖아. 아무리 대상이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개인 대 개인의 뭐하고 똑같은 거냐? 계약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계약이라는 것은 뭐에 적용을 받는 거냐? 공법이 아니라 사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었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끊어줘야 돼. 자, 이제 둘째 바로 뭐다?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해. 두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한다. 알겠죠? 됐지?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있었죠?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여야 돼?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 한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있잖아.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 되거든?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자. 그럼 얘는 자, 이제 부작위 의무라든가 그리고 어때? 비대체적인 의무 같은 것들은 뭐가 되지 않아?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 알겠죠? 그죠? 그리고 다만 여기 봐봐. 항상 있잖아. 독해할 때 뭐가 붙어있어? 다만이 붙어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해놔. 우리 모의고사 24일날 보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도 비문학에서는 이 다만이 진짜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다만 붙어있는 애들은 출제 확률이 높아. 됐죠? 자, 그럼 봐봐봐. 다만 있잖아. 부작위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야. 공작물이 뭐냐면 그냥 건물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 그래. 인위적으로 지은 거, 땅 위나 땅 밑에 아니 뭐 지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은 걸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건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뭐도 해당하냐, 뭐 연못을 만드는 것도 공작물이라 그러고 다 해당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너 거기 아무것도 짓지 마. 건들지 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무야? 부작인 거지. 그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아까 얘기했었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던 그 땅에다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 거기다가 깻잎 심지 말라 그랬어. 그지? 그럼 우리는 안 심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라 그래.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미 얘가 설치가 된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설치가 됐죠? 그러면 뭐가 돼?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뭐가 되는 거야? 전환이 돼.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지어버린 거야. 아니면 어때? 불법 컨테이너 같은 걸 거기다가 지은 거지. 그치? 거기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하지 말라는데 내가 했어. 그럼 그게 무슨 의무로 바뀌겠어? 자기 의무로 바뀐 거잖아. 그치? 하지 말라는데 했으면 그걸 내가 뭐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철거 의무가 되는 거니까 자기 의무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야? 비례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비례 원칙이야. 그럼 요 세 가지를 맞춰야 돼. 됐죠? 그럼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봐. 다른 수단으로 이익을 확보하기는 곤란해.
알겠죠? 그리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심히 어때? 공익을 해치는 거야. 됐죠? 그래야지만이 어때? 대집행이 요기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칠봐봐. 잘 들어. 봐봐. 우리 법에서 있잖아.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 이해하면 요 말의 의미랑 앞으로 나오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리 법적으로 나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속담으로 표현하면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알겠죠? 그죠?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뭔가 있잖아. 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공익을 심하게 해치지도 않아. 알겠죠? 그죠? 그리고 있잖아. 그거는 뭔가 다른 수단으로 이행도 가능해. 알겠죠? 그죠? 근데 이런 데다가 막 과하게 이거를 막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 부셔버리고 그거를 지금 다 엎어버리고 이러는 건 아무리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잖아. 알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 아까 뭐였어서 그거 뭐지? 아 상추랑 깻잎이랑 막 이런 거를 막 심은 거요 주민들이. 그죠? 요 성관이 땅에다가 막 심었었어. 그지? 근데 거기에 땅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요 앞에 이렇게 써있어. 심지 마라. 나라 땅이다.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다 써있었어. 근데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여기 다 심었거든. 알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거 심은 거 자체가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거 해가지고 뭐 큰 돈 벌겠다는 거요. 깻잎하고 상추 따먹겠다는 건데 그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있잖아. 땅 비어있는 것보다 뭐라도 심어져 있는 게 눈으로 보기에도 좋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상추랑 깻잎이랑 막 커가지고 먹을 것들이 많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법 어겼다고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거 지금 다 부셔버리고 엎어버리면 너무 과하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있잖아. 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이거야.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주면 이렇게 부등호로 해가지고 써줄게.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 더 커야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어때? 손실이라고 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 기본권 같은 걸 제한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은 한 명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공익이 있잖아. 뭐보다 더 커야 돼?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나 손실보다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야지만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칠판봐. 이렇게 있잖아. 법은 조건이 중요하거든? 그럼 이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뭐가 되어야? 충족이 되어야. 요 조건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뭐가 가능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법은 보통 있잖아. 2개 이상의 조건이 나오고 그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됐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지금 빡빡한 조건을 만들어 놨냐? 왜 그런 거야? 이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같은 걸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법적인 걸 많이 걸어놨던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나와 있어? 조건이 나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은 바로 뭐냐? 절차야, 절차. 자, 그럼 요거는 절차 이해를 잘하려면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난소공에서 나왔던 철거계곡장을 떠올리면 돼. 자, 그럼 절차는 어떤가? 일단 대집행이라는 것은 있잖아. 당연히 이거 뭐가 있어야 돼? 법적 절차가 필요하죠. 그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 단계는 몇 단계야? 4단계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뭐가 되느냐? 계고 단계.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대집행을 하는데 그 지금 단계가 나타나. 그 단계 1단계는 바로 뭐냐? 계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거기에 지금 그 난소공에 나와 있는 그 삽입된 게 바로 뭐냐면 철거 계고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철거 계고장. 됐죠? 그래서 계고 알리는 거야. 그럼 계고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상당한 기간 내에 너네 의무 이행하지 않지? 그럼 우리가 대집행을 할 거야 하는 의사를 여기 밑줄 사전에 통지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난쟁이 가족들한테도 뭐가 왔어? 철거계곡장이 날아왔잖아. 너네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지금 할 거고 비용은 니들로부터 징수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서울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딱 와. 됐지? 자, 그럼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이거 봐봐. 요거는 지금 이 법적 절차는 어떤 거야? 행정대집행법에서 얘기하는 법적 절차인 거야. 아까 법 구분하라 그랬죠? 그지? 이렇게 지금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거는 어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그지? 그럼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 당연히 전에 뭘 해야 돼? 계고를 해야 돼. 그지? 그걸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리고 법은 또 예외가 있죠. 요거는 바로 뭐야? 예외적인 거야. 비상시라든가 뭔가 위험이 절박하잖아. 그러면 뭐도 가능해? 계고 없이도 가능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칠판봐. 1단계가 계고가 있기는 한데 얘는 어때? 비상시나 위급할 때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 거야. 됐지? 이게 1단계야. 됐죠? 자, 그리고 의무자가 있잖아. 그리고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 철거 계고장 하고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 의무자가 있잖아. 스스로 의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난소고개도 나와.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게 기간을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그럼 이 단계는 바로 어떤 거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단계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렇게야. 자, 그럼 의무사가 뭘 받았어? 계고를 받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을 안 한 거야. 철거를 안 한 거지. 그러면 행정청은 있잖아. 대집행 영장으로서 자, 이제 너 우리가 하라는 데까지 지금 철거 안 했지?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너네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 부실 거야 라는 걸 이제 또 알려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오죠? 대집행 실행 시기, 그리고 책임자 성명, 그리고 대집행 비행, 이 비용 이런 걸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돼. 너네 몇 월 며칠에 누가 책임자가 누구야? 걔 이름은 이거야. 걔가 가가지고 너네 집 다 부실 거야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영장 통지하는 거.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끊어주고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야? 진짜 부시러 간 거야. 그래서 3번이 바로 뭐냐? 대집행 실행이 되는 거. 3번이 바로 대집행 실행인 거야. 됐지? 자, 그럼 대집행 실행은 어떤 거냐?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로 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당연히 행정청이 막 구청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하지 않지. 민간업체한테 다 시키는 거야. 외주 맞춰고 맡겨가지고.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죠. 왜냐면 와가지고 부시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끊어. 이제는 어때? 비용징수야. 그죠? 나라가 대신 해줬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비용징수 단계. 됐죠? 자, 그럼 대집행 비용은 있잖아. 원칙적으로. 그럼 잘 봐봐. 사실 원래 있잖아.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비문학에 나오잖아. 그러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뒤에 예외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지? 원칙이라는 것은 뒤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뭔가 왜 예외가 나오진 않지만 뒤에 문제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런 거야. 철거를 지금 했어. 그지? 그리고 비용을 내라고 한 거야. 근데 비용을 내라고 했는데 나 못 내겠다. 배째라 하면서 소송을 해. 알겠죠? 그럼 소송해가지고 내가 안 낼 수도 있는 거야. 내 논리가 맞으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무자가 납부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 납부 기일 이걸 정해서 의무자에게 이것도 똑같아. 뭐로? 문서로. 알겠지? 그래서 문서를 이제 보내는 거지. 납부를 명해야 된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뭐야? 행정대집행의 단계가 되는 거. 그지?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그럼 이제 대집행 대상과 관련해서 있잖아. 특히 논쟁이 되는 건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잘 봐봐. 이게 뭐냐면 토지나 건물의 인도가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요거야. 토지 건물의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거야. 알겠지? 이거 갖고 논쟁이 되고 있대.
자, 그럼 판례에 따르면 우리 판례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판례는 기존의 재판 결과를 남기는 거를 판례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딱히 법에 뭐라고 써 있는 건 아니야. 기존의 재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르면 있잖아. 판례로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렇게 대집행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대집행 될 수 없다는 게 봐봐. 거기다 이렇게 써놔. 요게 법률적으로 뭐 된 건 아니다. 명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법에 야 이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라고 써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기존 재판해가지고 결과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모든 법이 그렇게 구석구석 디테일 하나하나 다 다룰 수 없는 거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있잖아. 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법적인 게 좀 애매해. 그러면 보통 뭘 참고해? 기존의 재판 결과를 참고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진짜 유명한 사건이잖아. 뭐냐면 서울에 강남인가 어디에서 있잖아. 뭐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냐? 명품 수선하는 진짜 엄청 유명한 집이 있나봐. 여기가 어떤 거냐면 막 루이비통, 샤넬 막 이런 거 가방 진짜 가방 오래돼가지고 막 안에 뜯어주고 이런 거 있지. 그럼 그거 갖고 가면 거기서 진짜 깜짝같이 다 고쳐주고 진짜 거의 장인 수준인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가방에 있잖아 많이 헐었어. 그럼 거기서 뭐도 해주는 거냐? 여기서 리폼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유명하대. 근데 어디에서 얘한테 소송을 걸었냐? 루이비통 본사에서 얘한테 소송을 걸은 거야. 너네는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를 하는 거다. 근데 아니 이미 지금 고객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산 이상 어차피 고객 마음인 거잖아. 근데 루이비통에서 얘네들한테 지금 이제 저작권 우리 거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진짜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됐거든? 근데 이 사장님이 있잖아. 포기할 법도 안 돼. 진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로펌 써가지고 계속 루이비통하고 싸운 거야.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났어요. 이 사장님이 이겼어. 알겠지? 그래서 요 판결이 나서 그럼 얘가 이 사장님이 이긴 거 자체가 뭐로 남는 거야? 판례로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판례로 남는 이상 이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잖아. 루이비통이 이겼어. 그럼 루이비통이 이기면 그 다음부터 이 사장님은 진짜 헬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루이비통이 이기면은 그 판례가 남으니까 막 샤넬 막 이런 데서도 여기에 소송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는 이 사장님이 이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이겼다는 판례를 안 남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자기가 그렇게 돈을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고객을 위한 거잖아. 고객들을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아니 돈 주고 가방 산 이상 어차피 고객 건데 왜 쥐들이 마음대로 그거 수선하지 말래.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가 남은 거야. 그럼 당연히 뒤에 나타나는 재판들도 이걸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걸 판례라 그래. 그래서 원래 재판할 때는 있잖아. 이런 판례가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칠판 봐.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법률적으로 뭐 된 건 아니야.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야. 선택지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치? 그럼 봐봐봐. 토지하고 건물을 뭐 하는 거냐? 인도하는 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봐봐봐. 이게 뭔 소린 거냐면 자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아까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이런 거야. 막 건물 철거 그리고 그 다음 뭐 오염 물질의 제거 이런 것들이 보통 뭐가 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인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토지, 건물 이런 것에 인도야. 인도가 뭐 하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알겠지?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있잖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예로 들면 어떤 것들이냐. 내가 있잖아. 뭘 산 거냐. 나는 아파트를 뭐로? 경매로 샀어. 그지? 그럼 이거를 경매로 샀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경매로 이거를 샀으니까 거기 내가 산 아파트에 찾아갔어. 근데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요 아파트의 뭐이기도 한 거야. 지금 원래 소유자이기도 한 거죠. 그지?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에 지금 대출받은 거 이자를 못 갚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버린 거야.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원래 살고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보고 어때?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뭐 해야 돼? 넘겨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토지나 건물의 인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봐봐. 이 사람이 안 나가. 알겠죠?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걸 누구 보고 행정청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 안 나가는 거 같고 저기 수원시 영통구청 이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 내보내달라. 이딴 거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네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알겠지? 그치? 이렇게 토지나 점유, 건물 이런 거 인도하는 건 있잖아. 행정 대집행의 뭐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아니면은 옛날에도 무슨 사건도 있었냐? 이거 있었어요. 옛날에 너네 얘네 알아? 혹시 리쌍이라고 가수 알아? 리쌍이라고 알아? 그 요즘에는 그 활동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진짜 유명했었잖아. 그래서 진짜 유명한 사건이 있어. 법을 바꾸게 만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얘네가 있잖아. 두 명이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뭘 산 거냐? 압구정에 건물을 하나 샀어. 진짜 오래된 사건이야. 건물을 하나 샀어. 근데 그 건물을 샀는데 건물 1층에 뭐가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곱창집이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곱창집이 있는데 압구정동 같은 데는 상권이 진짜 좋잖아.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있잖아. 권리금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 권리금이 어떤 거냐면 그 자리에 대한 일종의 어때? 가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 1층에 있는 곱창집은 있잖아. 기존에 1층에 장사하던 사람이 나가면서 얘한테 권리금을 받고 또 판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고 곱창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인 거지. 또 압구정이니까. 그래서 하고 있었어. 근데 건물에 있잖아. 임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었나 봐. 근데 건물주랑 말로만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래 너 연장해? 하고 이걸 문서화를 안 한 거지. 그래서 말로만 우리 몇 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너 그렇게 장사해라 하고 이렇게 구두로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건물주가 누구에게 건물을 팔아버린 거냐? 리쌍한테 건물을 판 거야. 근데 이 리쌍은 뭐냐면 이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 있지. 얘네들 싹 다 내보내고 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냐면 건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왜 보통 건물 사면 하는 그런 이제 루틴 같은 것들이 있어. 싹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일단 1층에다가 뭐 입점시켜. 스타벅스 같은 거. 그러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 곱창집은 어때? 구두로만 건물주 기존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문서화를 안 시킨 거야. 그래서 얘네가 건물주가 됐어. 그리고 계약기간이 돼. 그러니까 얘네 보고 나가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은 어때? 나 여기다가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지. 인테리어 하는데 돈 들었지. 그러니까 몇 억을 쓴 거야. 근데 이걸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못 나간다. 난 절대 못 나간다. 하고 막 싸웠어. 그래서 막 싸우고 하는데 이때 이 사장님이 막 빡쳐가지고 압구정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신사동 이런 데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막 뭐더라 뭐 안전하게 편안하게 뭐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뭔가 그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리쌍이랑 엄청 싸운 거야.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또 대상이 또 리쌍이니까 또 이제 신문 기사가 또 계속 나고 한 거지. 근데 얘네도 잘못한 게 얘네가 뭘 하냐? 얘네하고 싸웠어요. 근데 싸워서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모임도 나와가지고 곱창집 막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리쌍에서 누구를 불렀냐? 용역들을 부른 거야. 그 어깨 막 이렇게 벌어진 그런 아저씨들이지. 그런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둘이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쌍이잖아. 다 내보냈어. 싹 다 내보낸 거야. 그래서 싹 다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지금 여기 똑같아. 얘네들도 있잖아. 나중에 팔았어. 건물 가치 올려가지고 다 이제 수시색 차익 남기고 이렇게 판 거야. 그치? 그럼 봐봐봐. 요런 게 바로 뭐야? 요런 걸 보고 토지 건물의 인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치? 얘네가 지금 어때? 얘 입장에선 어때?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 그죠? 그럼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지들이 해결하는 거지. 서울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찡찡대면서 얘 좀 내보내줘요. 이런 거 못한다 이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 토지 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알겠지? 그지? 그게 그 말이야. 그럼 대법원은 있잖아. 봐봐. 토지 공원 시설 점유자에 대한 판결이니까 얘도 뭐야? 판례가 있었던 거야. 그지? 판결이니까 얘도 판례가 있었던 거야.
공원시설 점유자에 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말이 어렵지. 점유한다라는 거 이거 우리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거잖아. 점유한다라는 것은 있잖아. 봐봐. 점유와 소유는 개념이 다른 거야. 점유는 있잖아. 요거야. 내가 선생님이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 학원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하고 학원을 했어요. 그럼 나는 요 공간을 뭐 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공간에 뭐는 아니냐? 소유자는 아니에요. 임대인한테 뭘 주는 거냐? 매달 월세를 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물론 똑같을 때도 있죠. 내 건물에서 내가 학원을 해. 그럼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지금 선생님과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다른 거야.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 그리고 이 건물, 요 공간에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배제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거야. 너 나가라 하는 거야. 너는 그 공간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넌 나가야 돼. 하고 점유를 배제시키는 거야. 걔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걸. 알겠죠? 아니면 점유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야. 공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외국 같은 데는 너네 알지?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트레일러 파크 같은 거 해가지고 있잖아. 좀 이제 그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집을 사지는 못하니까 차에다가 뭘 끌고 다녀? 요렇게 트레일러를 끌고 다녀. 그래서 트레일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공원이 따로 있어. 알겠지? 그치? 근데 요 트레일러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 지금 허용되는 공간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공간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때? 예를 들어 내 사유지야. 그치? 근데 내 땅인데 어떤 트레일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애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럼 내가 얘네들 보고 어때? 야, 너네 옮겨가. 이건 내 땅이야. 여기는 사유지야. 라고 옮겨가라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점유 이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점유 배제랑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라는 것은, 자, 그럼 칠판 봐봐.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요 인도 의무는 바로 뭐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다. 알겠지? 그지? 우리 다시 일로 와봐.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당사자. 다른 말로 어때?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애는 못한다는 뜻인 거야. 아까 얘기했죠? 리쌍이 여기에 있는 애들, 사는 애들, 건물에 있는 애들 내보내는 거 리쌍만이 하는 거지 다른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뭐의 대상이 될 수 없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법률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지. 법률적으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있다는 거야. 판결 사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라는 것은 나오시 오직 누구만?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어. 그래서 오직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야? 비대체적인 행위란 뜻인 거야. 그럼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거니까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다만 또 나오죠. 다만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지? 그럼 다만 대법원은 있잖아. 후속 판결에서 뭐라고 했느냐? 건물의 점유자가, 자,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잘 봐봐. 건물의 점유자가 뭐냐? 철거 의무자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 잘 들어. 요거는 뭐의 대상은 아니야.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됐죠? 자, 근데 반면에 철거 의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죠? 근데 너네 생각해봐. 봐봐봐. 철거를 하기 위해선 건물에서 나가야 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일단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이거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땐 건물 철거 의무에 폐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나가야지 뭐가 가능해. 사람 있는 상태에서 두드려 부실 거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퇴거 의무라는 게 어디에 포함된다? 철거 의무에 포함된다. 알겠지? 그지? 됐죠? 그래서 칠판 봐봐. 지금 건물 철거 의무에다가 어때?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거잖아. 그죠? 철거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요거지.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뭐가 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점유 배제라고 부른 거야. 너 거기 점유하지 마. 거기 있지 마. 너 나가야 돼. 알겠지? 그지? 그럼 이 상황은 예외적으로 뭐냐?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봐봐. 철거 의무자야. 근데 철거 의무는 뭐야? 대집행 대상이죠? 근데 얘가 철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얘가 지금 건물에 살고 있던 애하고 똑같은 애야. 지가 나가야지 지금 뭐가 가능해? 철거가 가능한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철거 의무 안에 폐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지.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인정을 했대. 그럼 이것도 어때? 이것도 다 판례에서 인정을 한 거야. 알겠죠? 그죠? 얘도 똑같이 다 판례에서 인정을 한 거. 자, 그럼 다음 문단. 이제는 내용이 바뀝니다. 뭐라고 지금 바뀌는 거냐? 잘 봐.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있잖아. 뭐가 가능한 거냐? 행정소송이 돼. 알겠지? 그지? 행정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위법한 대집행이나 아니면 뭔가 있잖아. 행정청이 뭔가를 했어. 그지?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뭘 봤어? 피해를 본 거야. 그럼 그런 개인이 하는 소송을 뭐라고 하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수능시험 보고 나서 가끔 가다가 행정소송 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떤 거냐면 내가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어때? 그 감독관이 뭔가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 뭔가 떠들었다. 시끄럽게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간혹 가다가 행정소송 하는 경우 있어. 아니면 예전에 저 지방에서는 무슨 사건도 있었냐면 학교 시험 문제 때문에 거기가 공립학교였었거든? 그래서 공립학교였어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다. 정답이 잘못되었다. 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이 아마 이제 학부모도 뭔가 좀 알고 있는 학부모겠지? 그래서 학생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자기 그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야. 그래서 학생이 피해 보았다 해가지고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학교랑 뭐 교육청 이렇게 묶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개인이 행정청이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 보았다고 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행정소송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야. 뒤에 문제 헷갈리는 게 이거지. 잘 봐. 지금 봐. 계고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괄호해. 알겠지? 계고부터 시작해서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럼 봐봐봐. 요거 단계야. 계고 단계, 그리고 영장 통지, 실행, 비용 징수. 요거까지. 됐죠? 이 네 가지가 모두 뭐가 되는 거냐?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 알겠죠? 자, 그런데 다만, 그럼 여기도 어때? 다만이 붙었잖아. 예를 들어서 대집행이 이미 실행이 된 거야.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미 철거가 된 거지. 그지? 그러면 계고,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어때? 이익이 상실돼. 그래서 10번 봐. 대강 읽으면 안 돼. 만약에 건물이 철거가 됐죠? 그럼 철거됐을 때 요렇게 세 가지인 거야. 건물이 예를 들어서 철거 시에는 여기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뭐 돼? 상실이 돼. 그럼 잘 봐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송 못하는 거야? 아니야. 뒤에 문제 나오잖아. 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해? 소송이 가능해. 알겠지? 그지? 뒤에 문제에 나와 있어. 그래서 분명히 네 가지가 다 소송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건물이 철거됐으면 세 가지 부분은 이미 이익이 상실됐으니까 안 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것만 읽고 뒤에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뒤에 나와 있어. 요거 이따가 쌤 체크해 줄 거야. 그래서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대집행을 지금 다툴 경우에는 뭐라는 게 중요하냐? 요게 중요해. 집행정치. 알겠죠? 집행정치를 신청해서 대집행에 막는 것, 실행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럼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야.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가 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용이 돼야지. 그죠? 왜냐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특히 대집행의 요건이라든가 대상, 절차, 실행 방법 이런 법리적인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그럼 봐봐봐. 행정의 실효성 있고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많단 말이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뒤에 무슨 말 나와? 얘네들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알겠지? 됐지? 왜냐면 너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얘가 보호가 안 돼. 그렇다고 얘를 막 보호해. 그럼 또 이게 떨어져.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균형을 지금 맞춰야 돼.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근데 뭔가 재량권을 남용한다던가 아니면 일탈이 있어. 그럼 당연히 어때?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하겠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물론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봐봐. 절차도 까다롭게 해놨지만 알겠죠? 됐죠? 여기 지금 요건도 다 맞춰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절차도 어때? 까다롭게 해놨지. 그치? 근데 만약에 시행을 했어도 뭐까지 하게 만들어? 소송도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있잖아. 실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 두 가지 다 따지고 있다.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애들이 있잖아.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 뒤에 어디 갔더라? 요거야, 요거. 13번 문제. 거기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 요 문제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금 나온 거야. 잘 봐봐. 행정청 A가 있잖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B가 허가 없이 공원 부지에다가 지금 건축을 한 가건물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오죠? 자, 칠판 봐. 건축법에다가 체크해서 여기다 뭐라고 써? 근거 법률이라고 써. 알겠죠? 뭐의 근거 법률인 거야? 대집행의 근거 법률.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근거 법률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있잖아. 철거할 것을 명령을 한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어때? 명령을 무시했어. 그래서 잘 봐. 일단 근거 법률을 지금에 따라서 철거하라고 지금 명령했죠. 그게 요거야. 그지? 의무를 부여했어. 근데 걔가 어때? 그걸 개부실을 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 근거 법률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 행정대집행법으로 넘어간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건축법이랑 행정대집행법이랑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으면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하냐? 계고 이런 거 뭐에 따라 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하는 거야. 건축법, 공법에 따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 돼. 그지?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가. 계고했어.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영장 통지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도착했어. 근데 얘가 어때? 거부하면서 저항을 해. 그리고 강제로 퇴거를 시켜. 그럼 잘 들어. 강제로 얘를 퇴거시켰잖아. 그럼 원래 봐봐봐. 퇴거시키는 건 있잖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야. 알겠지? 그지? 거기다 써놔. 퇴거라는 것은 뭐냐면 점유, 배세에 해당하는 거거든? 알겠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 됐죠? 퇴거는 점유 배세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의 대상이 아니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요 퇴거를 해야 뭐가 가능한 거야? 철거가 가능해. 알겠지? 이렇게 표시 포함. 철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퇴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해야지. 그래서 퇴거시킨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퇴거시키는 거는 뭐의 대상이 아니야?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얘가 지금 뭐의 의무자야? 철거의 의무자잖아. 그래서 철거의 의무자니까 행정청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거야? 강제 퇴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거. 알겠지? 원래는 살고 있는 사람 끌고 못 나와. 행정청에서. 알겠죠? 근데 얘가 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야? 철거 의무자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치? 그래서 끌고 나온 거야. 그래서 철거를 하고 비용 부과를 한 거죠. 됐지? 자, 그래서 봐봐. 잘 봐봐.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바로 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왜 가능하다? 요것 때문에. 알겠죠? 그죠? 철거 의무 안에 퇴거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2번. 철거 명령은 있잖아. 뭐야? 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한 거야. 당연히 맞죠? 됐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 3번이야. 이미 철거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건 맞아. 근데 재기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아니죠. 그 이익이 있어. 뭐? 철거 비용 200만 원. 알겠지? 그지? 철거 비용 200만 원은 가능한 거. 아까 우리 여기까지였어. 철거가 이미 진행이 되면 여기까지 이익이 상실되는 거지. 뭐는 가능해? 비용 징수는 가능하거든.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3번이 정답. 됐죠? 그리고 봐봐. 얘가 철거 전에 행정소송을 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면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리고 5번. 철거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 맞죠? 건축법상 예보가 어때? 철거하라 그랬거든. 근데 안 했어. 그럼 그게 바로 뭐야?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야. 그리고 그나마 비례의 원칙이 충족이 됐어. 그리고 얘가 지금 어때? 대집행을 시행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됐다? 적법하다. 우리 봐봐봐. 이거 의무 불이행에다가 이거 무슨 의무였어? 대체적 자기 의무였죠? 그리고 비례의 원칙까지 맞췄으면 결국은 적법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이 문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읽다 보니까 어때? 아, 이익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앞에서 우리 분명히 4단계 이익이 다 가능하거든. 알겠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대 집행을 보면 돼요. 알겠지?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돼. 됐죠?